자, 2교시 진행하게요. 지금 어디를 갈 거냐면 733쪽에 준주택이라는 표현 나오죠? 요거 별표 하나 딱 치고 외워주셔야 돼. 준주택의 정의하고 준주택이라는 게 뭔가. 1인 가족수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준주택이라는 용어가 생겼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준주택은 몇 가지가 있는가 여기까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형이 들어간다는 걸 꼭 잡아야 돼. 형. 그러한 유형을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준주택 보겠습니다. 준주택이란 네모였고 주택 유효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밑줄 두 줄, 이게 별표예요. 별표 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잘 보면 준주택은 원래 주택이요,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 준주택은 주택이 아닌 거. 봐봐, 주택 유효 건축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뜨냐면 틀린 문장 고르기 위해서 준주택이란 주택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어디가 틀렸는지 또 모르는 거야. 원래 주택 아니라니까. 준주택은. 내용 이행 가요? 네. 자, 부속 토지로서 그 주거 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인데, 요게 이제 대통령으로 다음과 같은 걸 정해. 1, 2, 3, 4 묶어놓고 요거 외워주셔야 돼. 네 가지. 자, 기숙사 밑줄 두 줄 그어놓고 기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다중생활시설 끝에 밑줄 두 줄 다자 동그라미. 우리 고시원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고시원이라는 용어는 이제 비법적 용어예요. 그리고 법적 용어인 즉 다중생활시설로 용어를 갖다가 구사해 줄 수 있도록 하고, 3번에 노인복지주택 나오죠. 노인복지주택에 밑줄 두 줄 그어놓고 노인의 동그라미 칩니다. 노자만 하지 말고 노인 동그라미 치고, 자, 오피스텔 밑줄 두 줄 그어놓고 오의 동그라미 쳐요. 자, 이걸 준주택이 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준주택이 뭐냐 하면 원래 주택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주택 용도로 활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고, 이게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 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돼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준주택 하면 노다털기로 이렇게 외웠거든요. 근데 이제 노다털기는 생각나는데 그게 뭔가를 또 몰라.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외워갈 거야. 여기부터. 준주택을 노인정으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해요. 경로당으로 노인정으로 활용하는 게 준주택인데, 여기에 노인 양반들은 다 오시기, 다 오기야. 노인 다 오시기. 경로당으로 노인 다 오기입니다. 따르세요. 경로당으로. 준주택인 경로당으로. 노인 다 오기. 노인 다 오시기. 준주택인 경로당으로. 노인 다 오기. 노인 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기숙사. 노인 다 오기. 준주택으로. 노인정으로. 노인 다 오기. 준주택인 경로당으로. 노인 다 오기. 이렇게 잡아갑시다. 준주택은 원래 주택이다 아니다. 그게 포인트다. 자, 넘어갑니다. 공공택지. 자, 734쪽에 공공택지 등 해서 공공택지 나오죠. 네모였고, 자, 이해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돼. 그러면 공공택지가 아닌 게 뭐겠어? 민간택지지. 내용 이해 가요? 그러면 현대건설이 자기 이렇게 땅을 매입해 가지고 아파트 지으려고 한다 하면 민간택지야.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불당지구 신시가지 개발하겠다 막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공택지라니 네모였고,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공공사업 밑줄 그어요. 의하여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밑줄 한번 쭉 그어놓고 공동주택 건설 용지요. 그러니까 어디가 쭉 공공사업에 의해서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된대야 그게 공공택지라고.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공택지가 뭐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사업이. 자, 1번에 국민주택 건설 사업 밑줄 긋고, 또는 대지종사업 이렇게 나오죠. 이 대지종사업 앞에 뭐가 빠져 있냐면 이를 위한, 이 말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건설 사업 또는 이를 위한 대지종사업 이 뜻이거든. 근데 이를 위한 이 말이 빠졌네. 이를 위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위한 대지종사업이 바로 공공사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대주택 사업은 무조건 전부 다 공공사업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 건설 사업을 하기 위한 대주택 사업이 공공사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만 하고. 자, 2번을 보면 택지개발 사업 밑줄 긋고 3번에 산업단지 개발 사업 밑줄 그어요. 우리 일반 산업단지, 우리 지방산업단지 해가지고 저기 있죠? 지방산업단지란 말은 일반 산업단지란 말로 바뀌었는데 도시첨단 산업단지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데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뭐 이런 거. 자, 4번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밑줄만 긋습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로 이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조성이 된다면 공공택지다 이런 뜻이에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4번에 보면 거기다가 행복주택이라고 써놓습니다. 행복주택 가로 열고 행복주택 건설 사업이겠죠. 자, 5번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 나와요. 도시개발 사업 밑줄 그어놓고 수용 사용 방식만 해당되면 이렇게 써놔봐. 수용 사용 방식만 해당되면 이렇게 써놔요. 그러니까 우리 성성 1지구가 지금 도시개발 사업하고 있거든요. 도시개발 사업하는데 거기에는 무슨 방식으로 들어가냐면 환지 방식으로 들어가. 성성 1지구 아세요? 조합 결성하고 막 그러죠. 그런 얘기 들려 안 들려? 들리지? 그게 이제 이거야. 그건 공공택지가 아니야. 그건 민간택지지. 우리끼리 하는 거야. 수용호에 의한 공익적인 사업에서 그런 게 이제 공공사업에 해당이 되고 그걸로 조성됐다면 공공택지지. 우리끼리 하는 건 민간택지지 뭐. 이런 거 이제 공공택지가 아닌 거야. 이건 공공사업이 아니다. 이걸로 조성됐다면 공공택지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야. 이거 아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 결성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우리 강의실에서 재개발 사업 하자면 우리가 조합 결성해서 하는 거라고. 그치? 그래서 정비사업은 우리 공공사업이 아니요. 그래서 공공택지가 아니요. 이게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어지면 우리 거지. 그죠? 그렇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방식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정비 사업에 의해서 해 들어가는 이 공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공택지로 볼 수가 없다. 민간택지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에 밑줄 그어놓고 이것도 이제 수용 사용 방식만 해당되는데 우리 뭐 이런 것도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체킹만 했고 밑줄만 그어요. 7번에 보면 제일 그때 혁신도시 개발 사업 밑줄 그어놓고, 자 8번에 보면 바로 밑에 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 나오죠. 밑줄 그어요. 뭐 그 정도만 한번 체킹 한번 해놓고, 요걸로 이제 조성된 공동주택 건설용 아파트가 들어오는 이 단지다, 뭐 주택단지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바로 공동주택 단지다 하면 공공택지에 해당이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밑에 주택단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주택단지의 네모였고 주택단지 별표 한번 딱 치고, 자 주택단지란 이렇게 나오죠. 네모였고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 밑줄 두 줄 그어야 되겠어요. 주부복 동그라미 쳐야죠. 주자 동그라미, 부자 동그라미, 복자 동그라미. 오늘 주부복 배웁니다. 이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이거 배우죠. 주부복 주택단지, 주부복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밑줄 그어놓고 이걸 말한다. 다만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의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라는 말이 나와주죠. 1, 2, 3, 4 딱 묶어놓기만 해요. 근데 거기까지 시험 문제 나온 사례가 있단 말이야. 그것도 최근에 그런 시험 문제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인가만 좀 이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이게 주부복이 있다. 주택 아파트 있고 관리사무소 있고 그 다음에 단지 내 상가 있고 어린이 놀이터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주부복이 있는 일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고속도로나 철길이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얘기는 여기에도 주부복이면 여기도 주부복 이렇게 걸려야 돼. 주부복이 각각 다 걸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사업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렇다는 뜻이야 이게. 자, 뭐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게 분리가 되어진다 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것이고, 폭 20m 이상 일반 도로 밑줄 한번 그어봐요. 이게 좀 아주 그냥 좀 문제답지 않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것도 최근에. 이게 20m 이상의 일반 도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12m로 나왔어. 틀린 것 고르기 위해서.
그러면 20m를 10m로 고쳤으면 고를 수 있었겠어요? 많이 못 골랐겠지? 많이 틀렸어. 거의 다 틀렸어요, 이거. 정답률이 10%도 안 돼서 다 틀렸습니다. 그런 거 틀려줘도 괜찮아요. 자, 3번 보면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나오죠? 밑줄만 그어놓습니다. 일반 도로 다음 몇 m 이상이고? 20m. 옳지. 도시계획 예정도로 다음 몇 m 이상이다? 8m 이상이다. 뭐 그 정도만 체킹하고. 자, 오른쪽에 양가로 3번에 공구 봅니다. 공구에 동그라미 치고 조그맣게 별표 쳐야 돼요. 이것도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된 일단의 구역으로. 자, 이 공구란 네모 엮어놓고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은 구역이죠. 주택단지에서 밑줄 그어놓고, 자, 둘 이상으로 구분된 일단은 구역 밑줄,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밑줄 그어요. 아, 이 부분이거든요. 조그만하게 별표 치는데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를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OX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이걸 설명할 거예요. 제 설명 잘 들어야 돼 이제. 잘 봐요. 우리 건축법을 보면 500제곱미터의 대지에서 상가 건물을 하나 짓겠다는 갑이라는 자가 있어요. 이렇게 갑. 자,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자다 해서 이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건축주다 이렇게 표현되죠. 자, 건축주 갑은 허가를 받습니다. 자,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게 되어지겠죠. 착공을 해요. 자, 이 착공은 몇 년 내 착공을 하는 것이다? 1년 내 착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1년 내 착공에 1년 내 착공 안 하면 어떡할 것이냐? 안 하면 절대 취소 사유에 걸리죠. 반대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공장은 몇 년 내 착공이죠? 3년. 공장은 3년. 농지전용 의제됐다 하면 2년. 그지? 자, 준거금사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다? 옳지. 사용승인이란 말로 바뀌었다. 잘하고 있네요. 우리 주택법으로 왔어요. 주택법으로 불당지구에서 현대건설이 8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H건설회사가 8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 했을 때 이 H건설회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업주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업주체. 사업주체. 어떻게 아세요? 사업주체를? 응? 아, 인문서에서 좀 공부한 게 남아있어? 인문서에서 공부한 게 남아있어요? 어이구 대단하네. 나는 1시간만 지나면 잊어버린 줄 알았어. 자, 이 사업주체라고 하는데 이 사업주체는 자,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승인을 받는다는 표를 씁니다. 사업계획 승인. 따라하세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의 허가는 주택법에 뭐라 그래요?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에서 건축주 갑을 갖다가 주택법에 오니까 뭐라 그래요? 사업주체 이렇게 됩니다. 건축법의 허가는 주택법에 뭐라고 하고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착공은 몇 년 내 착공이냐면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내고 나서 5년 내 착공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년. 작년까지만 해도 3년 이렇게 됐었죠. 자, 그러면서 5년으로 바뀝니다. 이제 5년으로 갑니다. 안 하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되어지죠.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사유에 걸립니다.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준공을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는 사용검사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잘 보세요. 건축법의 사용승인은 주택법에 뭐라고 하고? 사용검사라고 하고. 건축법의 허가는 주택법에 뭐다? 사업계획승이다. 건축법의 건축주는 주택법에 뭐가 되고? 사업주체가 되고. 건축법 몇 년 내 착공? 1년 내 착공. 주택법 몇 년 내 착공? 5년 내 착공입니다. 여기까지 돼요? 자, 지금 뭐를 공부한 거냐면 공구를 공부하는데 이 공구가 뭐냐 하는 거야. 이 공구라는 건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두 개의 주택단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이걸 나눈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1공구, 2공구 해가지고 이렇게 공구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자, 잠깐. 근데 제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누어서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공구별로 사업을 할 때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한꺼번에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사업계획 승인을 공구별로 별도로 받아 수행할 수 있다. 이 지문 떠버리면 틀린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같이 달리 가느냐?
각각 별도로 갈 수 있느냐? 여기부터 갈 수 있는 거야. 여기부터 착공부터. 내용 이해가? 그래서 그 말이 바로 밑줄 치는 부분 봐봐. 착공 신고 및 사용 검사요. 사업계획 승인이야. 그렇단 말이야. 이걸 한꺼번에 받아내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은 한꺼번에 받아낸다. 한꺼번에 받아낸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공구별로 이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이게. 수행할 수 있다. 있는 구역을 말한다. 1번 봐요. 다음 강구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 폭, 6m 이상 폭 네모였고요. 자, 경계를 설정할 것, 공간 경계를 설정할 것 밑줄 그어놓습니다. 가나다라마 딱 묶어요. 단지 내 이 도로가 됐던지 주차장이 됐던지 뭐 조경으로 뭐 만들었던지 식재를 했던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게 잠깐만요. 109, 209의 이 경계에 있어서 이걸 주차장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지상 주차장에 라인 그려놓고. 자, 그래서 이 폭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6m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 건축물 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2번에 보면 공구별로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 300세대 동그라미 쳐요. 나눠진 공구수는 109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되고 209도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내용 이해 가요? 자, 잠깐만요. 공구별로 세대수를 갖다가 여기는 100세대고 여기는 500세대고 이렇게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나눠진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된다. 잠깐만. 우리 아파트가 이런 단지 봤어요? 현대 동아아파트 또는 동아현대아파트라고 해서 현대 동아아파트 단지다. 동아아파트 단지다 해가지고 보니까 현대아파트가 101동에서 105동까지 있고 동아아파트가 106동에서 110동까지 이런 데 봤나요? 이런 곳 있어요? 못 봤어? 못 봤으면 보면 돼. 이제 지금 보면 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어. 이게 있는데 각각 사업계획 승인은 600세대가 한꺼번에 받아내는 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어디부터 달라지느냐? 착공부터 달라져. 여기부터. 내용 이해 가요? 그것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야. 현대가 먼저 착공하고 나중에 한 6개월 있다가 뭐가 동아가 착공할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런 내용이라는 거야. 그리고 사용검사를 나중에 서로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밑에 사업주체 등 보겠습니다. 사업주체 나오죠? 동그라미 딱 치고 사업주체 하면은 지금 이걸 떠올려야 돼요. 현대건설. 지금 이게 아파트 짓는 자다. 이렇게 떠올려봐. 자, 그러면 사업주체란 네모 엮어놓고 주택건설 사업계획, 대전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 자, 이거요. 이거 사업주체 이거 현대건설이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는 자. 이걸 사업주체라고 한다. 이 그림 잘 떠올려요. 밑에 가겠습니다. 1번, 2번 묶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옆에 지방공사 한 번 더 써놔야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써놨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국지한지 공공사업주체입니다. 공공사업주체라고 딱 써요. 공공사업주체.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에 등록한 주택건설 사업자 또는 대중사업자 나오죠. 밑줄 그어요. 자, 이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등록사업주체라고 표현합니다. 등록사업주체. 등록사업주체. 그 이후에다가 공공사업주체 국지한지 나오죠? 이자는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해서 비등록사업주체라고 다시 한번 써놔요. 가로 열고 비등록사업주체. 등록할 필요가 없다. 비등록사업주체. 이렇게 하면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다시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중사업을 시행하는 자. 거기다 써놔요. 주택조합 등 이렇게 써놓습니다. 주택조합 등 이렇게 한번 써놔요. 주택조합 등 이렇게 한번 써놓고 자, 넘어갑시다. 자, 좋아요. 사업주체는 잠깐만요. 사업주체가 뭐냐 하면 여기 현대건설 떠올려야 돼. 이거 지금 이 그림 떠올려야 돼요. 건축주 하면은 누구를 떠올려? 지금 갑을 떠올리고. 내용 이해 가요? 그림으로 떠올려야 됩니다. 이 그림이 6월 말까지 완성이 돼야 돼요. 6월 말까지 완성 안 되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려서. 근데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자기가 못 그려도 괜찮으니까 내용 자체를 빼먹어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한두 가지라도 좀 정리를 하자는 취지에 의해서 제가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6월 말까지. 6월 말까지 못 그리면 제가 그려서 드릴게요. 근데 남이 그린 건 의미가 없다. 자기가 선수 한번 해보자. 공부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해봐야 돼. 자, 가겠습니다. 자, 주택조합 나오겠습니다. 양가로 2번. 주택조합에 동그라미 딱 치고 주택조합 동그라미 치고
자, 주택조합이란 네모였고요. 많은 수익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다음의 항목의 조합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1, 2, 3 묶어놓고 지역주택조합 밑줄, 직장주택조합 밑줄, 리모델링 주택조합 밑줄 긋습니다. 좀 밑줄 긋어요? 자, 우리 주택조합 세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택조합입니다. 자, 주택조합 세 가지 뭐 있어요? 지역주택조합하고 또 뭐? 옳지, 직장주택조합하고 또 뭐? 옳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있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봅니다. 지금 주택조합 세 가지 뭐?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저 따르세요. 주택조합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찌직니 하지 않겠습니다. 주택조합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찌직니 하지 않겠습니다. 잘 봐요. 시험 문제가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된 사례가 있어요. 주택법률상 주택조합이라 하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재건축 주택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다. OX. 재건축 조합이다 보면 정비사업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자, 그런데 제가 일순환에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두 가지하고 이거하고는 가는 길이 달라. 루트가. 이건 서울까지 가는데 뭐 고속도로 간다면 이건 이제 국도로 가는 거야. 좀 비유가 적절치는 않아. 좀 미안하긴 해. 해놓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이게 아파트 한 채 마련하려고 조합이 구성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파트를 갖다가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 없었던 아파트가 지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 거지? 이걸 주택건설이라 그래, 이렇게 주택건설을 해야 된다고.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지금 주택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지. 있는 자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주택건설이 아니지. 이게 주택건설이 아니라고. 이게 주택건설이 아니고 주택건설이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럼 뭐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는 거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따라서 이게 주택건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말이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건데 저기 봐봐. 저렇게 가야지. 근데 이거는 리모델링 승인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허가야. 허가를 받는 거야 이거. 가는 길이 다른 거야. 가는 길이. 내용 아시겠어요? 이순환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 지금 가는 길이 다르다. 다시 지역과 직장은 주택건설이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이야. 따라서 허가를 받는 거야. 여기까지 차이점 조금 알겠어요? 그 정도만 알고.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뭐를 보냐면 지역주택조합에 봐봐. 이것만 조금 이해시키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만 이해해. 자, 지역주택조합에 보면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렇게 나와.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원래 조합원의 자격은 이게 특별시, 광역시, 시군 단위로 끊었었거든. 이게 개정이 된 거야. 이 광역자치단체 광역권으로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서울, 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내용이 서울의 동대문구에 서울 동대문구에 지역주택조합을 한번 설립해봐. 이렇게 서울 동대문구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게 되었지만 경기도 연천에 사시는 갑이라는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 그 뜻이야. 서울 동대문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는데 제기동에 거기에 설립되는데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갑이라는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옳지 그 뜻이야. 내용 이해 가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서만 사시는 분이 조합원이 될 수 있었다고. 지금은 이제 아니야. 봐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천안이니까 천안 봐봐. 천안 어디에 있어요? 대전, 충남, 세종특별자치 이렇게 되잖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밑줄 그어.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면 천안에 사시는 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야 이게.
또는 저기 대전광역시의 무슨 동구 뭐 오리동에 사시는 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이런 내용이라는 걸 하나의 권역으로 본다는 것만 이해하면 됩니다. 간단한 게 충청북도죠. 깔끔하지? 충청북도. 자, 그 다음에 필요 없고 거기에 이제 시설 등에서 부대시설 나와요. 복리시설 나오죠. 간선시설 나와. 밑줄 그어놓고 이 세 개를 묶어서 별표 딱 치고 구분하자. 구분이라고 써놔야 돼.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해야 된다. 구분하자. 묶어놓고 자, 잠깐 여기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가 단독 문제로 출제되니까 이 부대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복리시설이 있어요. 복리시설이 있고 자 부대시설은 이 건축물의 부대적인 시설이고 주택에 복리시설은 사람들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야.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구분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뭐 이해가 잘 안 되고 또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 헷갈려 버릴 수도 있으니까 외워야 돼. 그래서 부대시설 할 때는 강원도 모 부대에서 장관이 도주했다는 설이 있다. 장관 도주설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 거야. 장관 도주설. 이 복리로 받으면 친구한테 가서 돈이 없어가지고 한 200만 원 구워달라 그러니까 친구도 왜 복리로 받고 만졌어. 너까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 나 못 살겠다 죽겠다 해서 아유 죽은겨. 예? 아유 죽은겨. 복리로 받으면 아유 죽은겨. 이것도 대단한 거야. 내가 지어낸 거야. 자 일단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봐요. 부대시설. 부대에서 장관 도주설. 장관 도주설. 따라서 합니다. 담장.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 주차장. 건축 설비. 건축 설비. 뭐 승강기라든지 이런 거 다 여기에 해당이 돼. 방화 설비나 뭐 무슨 이런 것들 다 있잖아. 자, 다시 한번. 부대시설. 부대에서 장관 도주설. 장관 도주설. 복리로 받으면 복리로 받으면 아유 죽은겨. 아유 죽은겨. 따르세요.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놀이터. 유치원.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 주민 공동시설. 요즘에 운동시설 뭐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심지어는 이 골프 연습장까지 들어오던데. 뭐 다 들어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는 아파트 단지 내에 카페까지 들어와 또 커피숍까지. 그죠? 주민들한테는 한 1,000원 받고 그 다음에 입주민들한테는 다른데 이웃 사람들한테는 무슨 놈에 한 5,000원씩 받고 뭐 이런 것도 있지. 그 다음에 이게 단지 내 상가야. 따라서요.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일종근생, 이종근생. 단지 내 상가.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경로당. 경로당은 복리지? 그런데 경비실은 관리사무소 쪽이에요. 경비실은. 이렇게 돼. 주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이렇게 복리, 생활복리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은 주로 부대시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갑니다. 부대시설. 부대에서 장관 도주설. 복리시설. 아유 죽은겨. 자, 이거 체킹 한번 해보게요. 자, 부대시설에 네모 엮어놓고 주택에 딸린 시설 설비를 말한다. 주택에 딸린 밑줄 시설 설비를 말한다. 밑줄 그어야죠. 자, 1번 주차장 밑줄. 주차장 밑줄 주의 동그라미 관리사무소 관의 동그라미 담장 밑줄 장관 도시설이죠. 장의 동그라미 주택단지 안에 도로 밑줄 도의 동그라미 건축설비 밑줄 거는 설의 동그라미 뭐 요 정도. 자, 복리시설 가겠습니다. 복리시설이란 네모였고 주택단지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항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생활복리를 위한 미출 공동시설 말하는 미출거예요. 1번 어린이 놀이터 미출거 놓고 가요 죽은겨 이게 나와야 돼. 근린생활시설 미출거 놓고 근에 동그라미 치고 유치원에 미출거 놓고 유에 동그라미 쳐. 개그를 했는데 안 웃으면 나 무척 괴로워. 이 나이에 개그 해가지고 안 웃으면 무시당할 때 제일로 죽고 싶어. 자, 주민운동시설 미출거 놓고 주에 동그라미 치고 진짜라니까 경당에 미출거 놓고 경에 동그라미 쳐요. 진짜 그렇다니까. 자, 봐요. 그 다음에 간선시설 나오죠? 간선시설에 네모 엮어놓고 또 이거 구분 잘해야 돼. 간선시설 또 단독 문제로 나온다고. 다음 중에서 간선시설인 것을 고르시오,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또 출제됐어. 참. 자, 간선시설 네모 엮고 간선시설이란 네모. 자, 도로 동그라미, 상하수 동그라미, 전기 동그라미, 가스 동그라미, 통신 동그라미, 지역 난방 동그라미 칩니다. 시설 등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관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어주는 시설인데 오른쪽 위에 가요. 다만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가스, 통신, 난방 동그라미 쳐요. 이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에 기관시설을 포함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고요. 밑줄 한번 그었어요. 자, 잠깐만. 여기 봐요. 우리 간선시설 이 세 가지 잡아야 됩니다. 간선시설 외워주셔야 돼요. 간선시설이 뭐냐면 이어주는 시설이야. 이어주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도로라든지 도로 밑에 상하수도 개별적인 관로를 통해서 전기, 통신, 가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관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와 있어. 그러면 아파트 단지가 바로 도로변에 이렇게 들어와? 아니면 좀 떨어져서 들어와? 떨어져서 들어와. 왜 아파트 단지가 떨어져서 들어와요? 땅 가격이 싸니까. 여기는 평당 700만 원, 여기는 평당 5만 원밖에 안 가. 이게 이미 밀어버려가지고 지금 택지로 조성하는 거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걸 이어줘야 되잖아. 여기서 여기까지 이어야지 아파트 입구 경계까지 이어주는 시설이 필요하죠. 이렇게 이어주는 시설을 간선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용 이해 가요? 기존에 있었던 기관시설하고 이렇게 주택단지 내 기관시설을 연이어주는 시설이 있는데 이걸 간선시설이라고 하는데 이 간선시설은 몇 종류가 있느냐 하는 거야. 도로,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상하수도. 그 다음에 전기시설이, 그 다음에 통신시설이, 그 다음에 가스시설이, 그 다음에 지역 난방시설이다. 난방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있어. 그런데 이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기관시설하고 주택단지 입구까지 이어주는 시설뿐만 아니라 주택단지 내부에 있는 기관시설까지 포함하는 시설이 있어. 이 끝에까지 가는 게 있어요. 끝에까지 가는 게 끝에 나오는 세 가지야. 끝에까지 가니까 끝에까지 가는 게 이게 세 가지라고. 이것도 연구한 건데. 자, 잠깐만. 이게 시험 문제 안 나왔다고. 지금 끝에까지 가는 거 세 가지야. 자, 잠깐. 이거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선거철이 돼서 매우 좀 민감하기는 하지만 정치 의도는 없으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간선시설 하면 간살스럽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간살스럽다. 그래서 노상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전통은 가난하다고 한다. 니는 29만 원밖에 없어? 이게 이제 잘 들 때가 있어 이게 목소리가. 근데 어느 때는 이렇게 안 된다고. 너무 의식하면 좀 안 돼요 목소리가. 진짜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죠. 본인은 이게 오늘은 컨디션이 별로야. 안 되는 거니까. 노상 전통은 가난하다고 한다. 29만 원밖에 없다고 그런다. 따라서요. 간살스럽다. 간선시설. 간살스럽다. 간선시설. 노상. 전통 가난. 통가난. 이 세 가지 통가난 있죠? 이건 주택단지 내에 있는 통가난을 그대로 포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노상 전통가난. 간살스럽다. 간선시설. 자, 그 다음에 놓아두고 리모델링 중요한 건데 이 순환에 갈 겁니다. 지금 어디 갈 거냐면 741쪽 갑니다. 주택건설 등. 741쪽 봤어요? 자, 741쪽하고 757쪽. 잘 봐요. 741쪽하고 757쪽.
이 두 부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거야. 이걸 구분해야 주택법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 해버리면, 이걸 이해 못하면 무슨 말인가를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주택법과 건축법이 왜 이렇게 갈라져서 나오는 건가? 왜? 원래 건축물 하면은 건축법만 있으면 될 건데 하는 내용의 의아심이 여기서 풀립니다. 설명 잘 듣고 이 내용이 이해가 가줘야 우리가 지금 이거 주택법이 정복이 돼요. 이 내용 이해가 안 가면,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법조문을 읽게 되면 뭔 말인지를 모릅니다.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몰라. 이게 구분이 가야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다른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봐요. 어떻게 분위기가 너나 봐라 이런 분위기요. 그건 아니지? 아, 책 보다가 오늘 같이 봐야지. 참말로. 본인도 우습지? 잠깐만. 741쪽 봐. 사업주체. 거기 보면 등록, 비등록에서 동그라미 1번. 연간 찾았어요? 네. 연간에 동그라미 칩니다. 연간 대통령령 20호 20세대라는 표현 나오지요. 자, 20호 20세대에 밑줄 두 줄 그어놓는데 20호 이외란 단독이라고 써놓고 단독 20호 이상입니다. 20세대 위에는 공동 이렇게만 써놓으십시오. 단독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입니다. 자, 물론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30세대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잡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20세대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 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자, 이 부분의 밑줄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자, 20채 이상 지으려는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또는 연간에 동그라미 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죠. 1만 제곱미터 네모 엮어 놓습니다. 자, 1만 제곱미터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주용 사업을 시행하는 자죠. 대주용 사업을 시행하는 자 밑줄 긋습니다. 요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네모 엮어놓고 등록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칩니다. 중요하다. 말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자, 757쪽 가겠습니다. 757. 757쪽 갑니다. 757쪽 가요. 사업계획 승인 재료의 3번 제3절 주택건설 사업의 시행이라는 표현이 나와주고 있죠.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제일 밑에 01번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표현 들어갑니다. 자, 양가로 1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 등 나오지요. 자, 01번에 사업계획 승인 이렇게 나와요. 그 말에 01번에 네모였고요. 자, 이거 봐요. 선생님들 여기 봐봐. 이 내용이라고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이 말은 사업계획 작성에 승인 받자 이 내용이요. 자, 봐요. 밑에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입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밑줄 그어놓고 위로 뺍니다. 위로 빼요. 단독 30호 이상, 공동주택 단독 30호 이상, 공동 30세대 이상 이렇게 써놔요. 단독 30호 이상, 공동 30세대 이상 이렇게 써놓기만 해요. 뒤에 나와. 단독 30호 이상, 공동 30세대 이상 이렇게 해놨어요. 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밑줄 긋습니다.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입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 밑줄 그어놓고 1만 제곱미터라고 써놓습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써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밑줄 그었습니다.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밑줄 그어요. 요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 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네모 받아야 한다. 밑줄 긋고 조그만하게 별표 칩니다. 다만 동그라미 칩니다. 주택 요요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밑줄 긋습니다. 주상복합이라고 써요. 목동의 하이페리온, 도곡동의 타워팰리스 모두 다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지은 게 아니고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서 지은 건축물입니다. 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밑줄 그어놓고 이건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서 짓는다는 얘기지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주상복합이라고 써요.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와 목동의 하이페리온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밑에 가겠습니다. 1번 사업계획 작성 대상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자, 1만 제곱미터 동그라미 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단독주택 35 네모였고요. 예외 규정 보지 마세요. 자, 2번 공동주택 3세대 네모였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일순환에서는 그 정도. 자, 여기 봐요. 이제 여기 봐야 돼. 이제 여기. 자, 우리가 지금 뭐를 하냐면 우리 741쪽하고 757쪽의 내용 자체가 말이죠. 비슷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741쪽은 연간입니다. 연간 단독주택은 말이죠. 단독주택 20호 이상으로 나와요. 한 해 동안에 1년 동안에 짓는 게 20채 이상 이렇게 잡으면 되겠어요. 공동주택 안 지워. 나 이거 쓰는 시간 들을 거예요. 그래 좀 쉴 거예요. 아무튼 요거 설명 놓치면 안 돼. 3세대 이상으로 나와요. 이렇게. 20세대 이상, 20채 이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대지조성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대지조성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1만 제곱미터를 말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한 해 동안에 단독 20채, 공동주택 20채 이상 단독을 이렇게 짓거나 공동주택을 20채 이상 짓거나 또는 대지조성 사업을 1만 제곱미터 이상 한 해 동안에 이렇게 누적해서 한 세대수가 이렇게 되어지고 호수가 이렇게 되어지면 20채 이상이라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장관에게 등록하자에 딱 걸려. 등록하자에 딱 걸린다고. 자, 이거 봐요. 757쪽. 제 설명 드려야 돼. 757쪽은 연간이라는 말이 빠져. 연간이라는 말이 빠지면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단독주택이 30호 이상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죠? 요게 이제 30세대 이상 이렇게 나와. 세대 이상. 그 다음에 대지조성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요걸 한꺼번에 해 들어갈 때는 이건 연간이 없지?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지을 때는 건물 한두 채 지을 때는 건축이라 하지. 나 근린생활시설 하나 건축해야 되겠다 그러지. 건설해야 되겠다 그래. 그럼 많이 건축할 때는 뭐라 그래? 건설. 그렇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건설 이렇게 될 거고, 이쪽으로 가면 건축 이렇게 되겠네. 한 20채, 여기에서 30채 미만이 되어진다면 건축 이렇게 되겠지. 잘 봐봐. 한꺼번에 짓는데 단독주택 30채 이상 지어. 공동주택 30채 이상 단독이 됐든지 공동이 됐든지 이렇게 짓잖아. 이렇게 지으면 이건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 말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 말이야. 잘 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다시 지금 이해 못해서 봐봐. 연간 붙잖아요. 연간 붙으면 등록하자에 걸려. 연간이 떨어진 상태에서 한꺼번에 30채 이상을 짓겠다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라 이렇게 딱 걸리는 거야. 내용 이해가? 네. 이해를 못해도 연간 나왔는데 사업계획 승인 받자 이 지문이 나온다고. 그러면 틀려버려. 근데 연간이 빠졌는데 등록하자에 딱 나와. 이 말이 여기에 붙어버리면 또 틀린다고. 이게 포인트라고.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해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지금 한번 해볼 거야. 이게 국토교통장관에게 등록하자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자, 봐봐. 한 해에 단독이 됐든지 공동이 됐든지 20채 이상 짓는 자들이 전국에 걸쳐서 한두 사람이야. 수천 명, 수만 명 돼. 수천 명, 수만 명 돼. 내용 이해 가요? 집 한 채씩 지어가지고 팔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몇 천만 많아? 많지? 그러면 이런 자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마다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해. 이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은 다시 10년 단위의 주택종합계획에서 나오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부합되게 수립되도록 돼 있는데 올 한 해는 작년도 미분양분 한 7만 세대가 또 쌓여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주택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면서 30만 가구 정도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런데 30만 가구 공급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에 해당이 돼. 20채 요즘 집 짓는 자들이. 이런 자들을 무시해버리면 또 예를 들어서 무시해버리고 짓게 되어지면 이자들이 짓는 세대수만큼 또는 호수만큼 미분양돈이 생겨버린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지? 그래서 니네들은 한 해 동안에 20채 이상 짓는 자들은 내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야. 나한테 등록해라 이 뜻이야. 그러면 20채 미만이 짓는다면 연간 한 해 동안에 한두 채만 지었어. 이런 자들은 국토교통장관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 무슨 내용인지 이해 가요? 그래서 20채 이상 지을 때만 내가 너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나한테 등록해라 이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 자, 이 부분 잠깐만 봐봐. 단독주택 봐봐. 이 부분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단독주택은 건축물이요. 단독주택이 건축물 아니요. 단독주택은 건축물이지. 그러면 이 단독주택 짓겠다 하면 건축법에서 규율하겠어, 주택법에서 규율하겠어? 건축법이지.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율돼. 그렇지 않겠어? 자, 다시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자기만에 있어서 이 틀을 빨리 깨야 돼. 그러면 빨리 성적이 오를라. 그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 하지 않기. 내가 이 얘기하는 대로 빨리빨리 좀 흡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스펀지에 물이 이렇게 머금어 있으면 제가 이 얘기하는 말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쭉 빼내야 돼. 머릿속을 텅 비워줘야 된다고. 그래야 막 입력시킬 대로 쭉쭉 들어가. 자, 다시 가봐. 아파트가 있어. 다른 생각 하지 마.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는 건축물이다 아니다? 건축물이잖아. 아파트도 건축물이야. 아파트도. 그러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거라고. 그런데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모든 건축물이 있어. 여기 월드컵 경기장도 있고 무슨 뭐 상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동사무소도 있고 학원 건물도 있고 하이렉스도 있고 뭐 스파도 있고 전부 다 건축물이야. 단독주택도 있고 단독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전부 다 건축법이야. 이 말은 어디에서 적용하나?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적용하는 거야. 내용 이해가요? 그런데 이 중에서 한두 채 짓는 게 아니고 집단으로 건설할 때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야. 건설을 30채 이상부터 보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단독을 30채 이상 짓겠다. 아파트를 30채 이상 짓겠다. 공동주택을. 이렇게 건설적으로 갈 때는 주택법적으로 와서 지어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 주택법에 의해서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급도 주택법에 의해서 해야 되고 관리도 주택법에 의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이런 절차를 밟아라 이 뜻이야. 그러면 이게 30채 이하가 미만이 되어진다면 30채가 안 된다면 건축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은 이쪽으로 가라 이런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이해 간다. 이쪽까지 간다. 자, 그러면 잠깐만 봐. 우리가 일반적인 지금 주택법을 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활하면서 들어봤을 거야. 그러면 이걸 주택법적으로 가서 건설을 하게 되어지면 이렇게 짓지 말고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는 뜻이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짓겠지. 그러면 착공도 이렇게 늦지막이 해도 괜찮겠지. 그러면서 여기에는 입주자 모집을 하게 되어진다고. 그러면 입주자 모집을 할 때 지멋대로 입주자를 모집하면 안 돼. 여기는 지멋대로 해도 돼. 여기에는 반드시 지멋대로 하면 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겠습니다 하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이라 그래. 그래가지고 특별 우선 공고 몇 월 며칠 날 공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순위 공급하겠어요. 그 다음날은 또 2순위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이 들어가야 돼. 지멋대로 공급하면 안 돼. 그러면 이쪽으로 지은 것들은 어떻게 공급하면 돼? 이 플랜카드 딱 걸려놓고 골목길에다가 32평형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방 2개, 방 3개 또는 화장실 2개, 실입주금 6천만 원. 이건 건축법의 허가라고. 내용 이해 가요? 네.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어지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아파트가 지어졌다고 해봐. 요걸로 지어지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면 되겠지? 돌아가면서 이제 월요일 날은 몇 층에 사고 화요일 날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지멋대로 할 수가 없다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리 사무소장 들어앉히거나 또는 위탁 관리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입주자 대표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 네.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파트를 짓더라도 이쪽으로 가서 짓는 게 편해? 이쪽으로 가서 짓는 게 편해? 응? 그렇지. 건축법으로 가서 짓는 게 편해. 여기서부터 이게 편하다고. 이게. 이 걸리는 게 별로 없어. 이쪽으로 가면 아주 복잡해. 강화되어 있다고 이게. 그게 바로 뭐 세대수가 몇 세대냐? 30채부터 그렇다. 30채부터. 이게.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모든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기울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일반법이지. 그런데 30채 이상부터의 단독과 공동주택은 주택법에서 기울하니까 이게 특별법이라고.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 그러면 주택법에서 기울하는 바가 없으면 30채 이상이라도 나머지는 뭘로 가야 돼? 그렇단 말이야. 건축법의 적용을 받도록 돼 있는 거야. 우리가 임대차라고 하면 민법에 임대차가 있어 없어? 그렇지. 그런데 주택과 상가는 임대차를 갖다가 따로 끄집어냈지. 특별법으로. 그 민사특별법 쪽에 있지. 그러니까 주택과 이 상가에 대한 뭐 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충돌이 생기면 특별법으로 와줘라 이런 뜻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기울한 바가 없으면 일반법인 민법 쪽에 임대차를 적용받는 거야. 내용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래서 민법에 나오는 임대차가 일반법,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특별법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든 게 건축법이 일반법, 30채 이상 됐을 때만 주택법이 특별법. 이 말 이해가? 네. 됐어. 그러면 이제 이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해 갔다. 그러면 이해 갔는 걸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예? 확인을 한번 해봐야지. 자, 이해 가는 걸 갔는가 진짜 확인 한번 해볼 거야. 자, 갑이라는 자가 단독주택을 하나 지으려고 그래. 그러면 단독주택을 지으려면 허가받고 짓는 거요? 아니면 여기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짓는 거요? 그렇지. 허가지.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안 돼요. 건축물 아니야? 건축물이라고. 잘 봐요. 에? 자, 우리 아파트를 짓는데 16세대를 지어. 16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이런 공동주택을 짓는 거야. 공동주택을 짓는 거야. 16세대를 지어. 언제 짓느냐? 2016년 4월 1일에 지어. 이때 갑은 건축법의 허가요?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이요? 옳지. 잘하네.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건축법 허가 받고 짓는 거야? 내용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아파트를 16세를 또 지어. 아파트 공동주택인 아파트를 또 짓는 거야? 16세 공동주택을 짓는 거요? 공동주택을 16채를 지어. 16세대를 짓는데 언제 짓느냐? 2016년 10월 1일에 짓는 거야? 자, 갑이라는 자가 허가 받아줘. 요거 이제 4월 1일 날 지어가지고 10억 벌었어. 재미 붙여가지고 10월 달에 또 짓는 거야. 그러면 갑은 건축법에 허가받고 지어. 주택법에 사업계획 승인이야. 그렇지. 허가지. 또 사업계획 승인이라 한다. 나 미쳐버려. 미친다니까. 30채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이라니까. 16채인데 왜 사업계획 승인이야?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서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면 복잡하다고. 그러면 여기에 4월 1일 날 건축법 허가받고 지었는데 안 따질 거냐고. 왜 지난번에 4월 1일 16세 짓는데 아파트 16세인데 건축법 허가받고 지라는더니 이번에는 왜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해요? 하고 안 따질 거예요? 당연히 그 허가 아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네. 그러나 이렇게 연간 이렇게 20채 이상 짓는 자들은 뭐 하겠어? 그렇지.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갑은 지금 등록한 상태이라고. 등록한 현대건설 떠올려야 돼. 현대건설이 등록했다 해서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만 받는 게 아니야. 요 미만 지켜지면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짓는다고. 내용 이해 가요? 네. 그러니까 등록했다 하더라도 등록한 사업주체가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만 받는 게 아니고 건축법의 허가를 받아 짓는 것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지? 그 내용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야, 이거. 그러면 이제 갑이라는 자가 여기에 50채를 지으려고 그래. 50채를 갖다가 지으려고 그래. 이 50채를 지으려면, 아파트 50채를 지으려면 건축법의 허가야, 사업계획 승인이야? 그렇지.
그럼 당연히 이자는 등록한 상태에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거겠지. 이자는 등록한 상태에서 허가받아서 짓는 거고. 이 말 이해 가요? 네. 그렇단 말이요. 그렇단 말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위치에서 741쪽에 거기 뭐가 나오냐면, 비등록 이런 표현이 나와. 비등록 이런 표현 나와요? 네. 다만 다음에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오지? 요건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내용이요. 자, 등록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인데, 거기 공공파 1, 2, 3까지 묶어야지. 뒤에서 묶어봐. 1, 2, 3.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도공사, 지방공사. 이게 국지한지인데 뒤에서 묶었어요? 네. 공공사업주체. 이걸 국지한지 이렇게 갈 거라고. 국지한지, 공공사업주체 이렇게 갈 거요. 이자는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잠깐만, 시험 문제.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한국토지택공사가 연간, 한국토지주택 LH공사가 연간 단독 20호, 그 다음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기술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OX. 그렇단 말이야. 국지한지. 국지한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주택종합계획에 구속을 당하는 자들이야. 이거 이제 나중에 할 거야. 그래서 국토종합계획 수립한 대로 국지한지는 주택건설을 하거나 대지용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같은 식구야. 같은 식구니까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내용 됐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보면 4번에 보니까 그 밑에, 제일 밑에 끝에 공익법인 나오죠? 네. 공익법인에 네모 한번 딱 엮어놓고 공익법인은 별도로 등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잠깐만. 우리 공익법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이 공익법인이 뭐냐면 공익법인이 헤비타트야. 헤비타트. 헤비타트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이 헤비타트라고 하는데 헤비타트라고 해요. 헤비타트라고 해서 많이 나와. 이게 이제 그 뉴스 시간에도 많이 나옵니다. 헤비타트 하면은 영어로서 서식지, 거주지를 표현하는데 요게 뭐냐면 헤비타트가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 집 짓기 운동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이 말 들어봤어요? 네. 우리 특히 기업들이 이윤 추구, 이윤 남기는 걸 갖다가 주된 목적으로 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대기업들은 이게 공익법인을 꼭 갖추고 있다고. 그래야 이제 각종 이제 세금도 조금씩 깎아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공익법인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헤비타트가 거의 다 갖추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그래서 LG 헤비타트, 한화 헤비타트, 아시아나 헤비타트 막 이런 걸 들어볼 거예요. 뉴스 시간에 보면. 근데 이제 특히 베트남에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기 운동하는 게 아시아나 헤비타트야. 우리나라 사람도 집 없는 사람 많은데 꼭 우리나라부터 해주지. 꼭 집안 단속 못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면 남한테는 잘해요. 농담이고 참 아무튼 이렇게 공익법인이 대표적인 헤비타트가 공익법인에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주택조합 나오죠. 밑줄 긋고 이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건설과. 자, 그 다음에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이렇게 나와. 요자가 이제 고용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밑줄 그어요. 이 현대건설 사장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742쪽 갈 거예요. 좀 쉬었다 합시다.